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그간 법의 노조로 활동한 전국 교수 노동조합이 드디어 합법적인 노조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국 교수 노동조합 정책부실장인 이종우 상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전국 교수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고 오늘 아침에 나왔다고요? 예, 어저께 신고를 했는데 예상으로는 한 그래도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단체로 이야기하는 그 채팅창에 이제 박정원 위원장이 설립 필증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감격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근데 저도 뭐 정치 평론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이 없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이게 왜 기억하시겠지만 이동현 평론가께서도 그 전교조가 노조를 만들 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끝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구속되고 뭐 학교에서 잘리고 그랬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무슨 노동자냐. 예. 약간 좀 신성시 여긴다는 핑계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교원이나 이제 중등교원까지는 노동자로 인정이 됐다가 이제 대학 이상의 교원은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법의 노조에서 이제 그 위격이 바뀌게 된 거죠. 예. 그 법원에서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노조 활동은 아마 지속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네. 이 법의 노조로서 겪었던 문제점 뭐 제약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이게 법의 노조다 보니까 이제 집회라든지 결사에 대한 제약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3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들에서 다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노동적인 노동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보통 회사에 가면은 이제 노동조합 일을 전담을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는 일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이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노동조합 일을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합법 노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이 또 담당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종우 교수님도 한번 학교에서 잘리셨죠? 예, 한번 면직을 당했었는데 참 그 과정에서 되게 어려웠던 점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이제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학교 측에 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우리 결사체 만드시다 했을 때 다들 겁을 냈죠. 근데 그때 겁을 냈던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이사진이 바뀌고 보직 교수들이 바뀌었을 때 그 큰 피해를 입었고, 저는 이제 복직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복직 되셨다는 건 뭐 축하드릴 일인데 결국은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법정으로까지는 안 갔고요. 이제 교원소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동원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던 거죠. 저는. 그럼 학교를 그동안 얼마나 떠나 있었어요? 학교에서 떠나 있었던 건 약 11개월 정도였는데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학교에 못 돌아갔다가 복직을 했을 때 좀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노조가 합법화가 이제 됐으니까 혹시 뭐 보따리 장사라고 흔히 표현하죠? 우리 시간 강사 분들도 처우가 좀 나아질까요? 일단 이제 시간 강사라는 표현 대신에 강사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바뀐 추세고요. 이제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으로 나눴을 때 비전임 교원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강사입니다. 근데 이 강사분들의 노동조합이 저희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전국 교수노조 이외에. 근데 전국 교수노조가 이제 비전임 교원들을 위한 노조들과 함께 이제 강사 노조와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강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하는 것을 저희가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률로 보장된 교수 노조가 되면서 그것 말고 개선되는 점 괜찮아지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교수가 철밥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교수들 처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연봉 1,200만 원을 받는 교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를 받은 시수가 18학점이었습니다. 예. 이제 18학점이면은 대학생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보통 한번 대학에 적응하면서 들어봐야지 하는 게 18학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로 여건이 노동 여건이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그 강의가 많다는 뜻입니까? 예, 강의가 굉장히 많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강의를 준비하려면은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개인 연구가 또 강의에 투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강의 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강의의 질이 떨어지면은 그 학교의 위상이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학교에서는 돈 아끼려고 그 교수들한테 강의를 많이 몰아주는군요. 예, 교수들한테 책임 시수를 늘리면서 이제 강의를 더 하라고 강요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시간 강사가 가장 먼저 면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면이 가장 자유로운 게 강사직이거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비정년 트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상한 형태의 전임 교원들이 또 있고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가장 이제 노동권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짐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법의 노조로 있던 전국 교수노동조합 이제 합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거 축하드리고요. 자, 4단계로 수도권 격상하면서 이제 초중고도 거의 다 비대면인데 대학교는 옛날부터 계속 비대면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재택근무를 한 게 1년 7개월째입니다. 예,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개강을 했더니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갈 기회가 많이 적어진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뭐 작년에 입학 갔던 학생들은 거의 캠퍼스를 못 밟아봤겠네요. 예, 그래도 중간에 잠깐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전공이라든지 꼭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공계에서 실험 실습이라든지 예체능계 실험 실습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학생들 혹은 그런 과목들은 학교에 올 수가 있었지만 상당 부분에선 예전보다 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그런 끈끈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하니까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등록금을 좀 깎아달라 이런 요구도 학생 사이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 내부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요구가 그렇게 다 이제 불합리하진 않다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방식의 이런 캐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반환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화두라고 할까요? 이 시대에 뭐 불평등, 공정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대권에 등장하시는 분들도 다 공정을 맨 앞에 내세우시던데 소위 말하는 MZ세대 그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 불평등, 공정 맞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제 MZ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이제 기존에 있던 특정한 정치 세력 혹은 특정한 정치 지지자에 대한 갈라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YTN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MZ 세대들이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기존의 인식이었는데 YTN 측의 조사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20대 MZ 세대들과 일정한 정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진보 개혁 세력 사이에 약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MZ 세대들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일 답답한 부분이 자기 생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 원하다 보니까 전부 공무원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MZ세대를 너무 좀 우습게 보고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세대로 보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좀 공작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가장 관심 분야가 취업인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취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지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게
솔직히 이제 이동현 평론가나 저 때도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거고 예,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취업을 무작정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질이 안 좋은 일자리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예.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등교육에서의 교육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최근 지방대학이 소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어서 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지방대학으로서는. 예. 예, 그 문제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교수노조에서 향후의 계획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학부터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학교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학교가 점차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예.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국가 재원을 투입해서 시킴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냥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뒤로 밀려요 정치권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에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대표적인 예로 공영영 사립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도 굉장히 뒤로 밀려서 지금 뭐 500억 넘게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금 80억 수준으로 확 떨어진 이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정치권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대학교가 하나 없어지면은 그 지역의 상권들이 전부 무너지고요. 예. 그리고 대학에서 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은 그 대학을 보내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수들, 교직원들이 연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그들도 전부 한 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거 때마다 딱 그냥 교육 얘기하고 지나면 끝이다 이 말씀인데. 네. 취업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쭙고 예, 궁금한 예. 거. 대학생들이 뭐 취업도 시험입니다만 연애도 하지 않는다. 장래가 불투명해서.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예, 예. 아직 뭐 이정우 교수도 미혼이니까. 네. 예, 이것도 실제로 캠퍼스에서 그렇습니까? 연애 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조별 발표나 그런 거 시킬 때 학생 여러분 뭐 혹시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가서 발표 한번 준비해 보자고 얘기라도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합니다. 이제 진짜 가물에 콩나듯 한 명씩 그래요? 하고 일단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갈 기회가 적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어졌거니와 취업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자마자 자격증 공부해야 된다, 학과 성적 높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좀 이제 초식남이라고 그러나요? 초식남 예. 초식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연애에 대해서 점차 등한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아유,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을 텐데요. 예. 예. 우리 이 교수님도 연애 빨리 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이정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